아쉽다. 러시아가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시 경제, 국가가 이제 지출을 함으로써 경제가 살아나는 듯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나면 원래 힘들어져야 되는데 국가가 이제 예를 들면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전쟁 물자를 동원하잖아요. 생산을 하거나 이름으로써 이제 국내에 돈을 좀 풀죠. 그러니까 전쟁이 자국 안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루어진다든지 이러지 않고 밖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도 해야 되고 또 뭐 군인들도 동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월급이 나가잖아.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출이 되잖아요. 그 지출된 돈이 경제를 돌렸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전시 경제라는 거는 원웨이잖아요. 쓰고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게 한번 돌아가는 것이 계속 돌 수 있으려면 이게 경제라는 것이 계속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정치라는 건, 전쟁이라는 거는 한번 쓰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예, 뭐 포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결국은 다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이제 독일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약간 광분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소련이 힘든 거는 1939년도 이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그 전시 경제를 하면서 약간 독일 경제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으키기 전까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함으로써 뭐 군수 산업이 막 부흥하고 막 여러 가지 뭐 댐 같은 것도 막 짓고 막 건설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는 다 빚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 경제라는 것은 이꼬르 빚의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장이 금융을 말한다라는 것을 이제 책에다 썼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생산을 하거나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또 반도체가 쓰일 또 산업이 있고 그 반도체가 쓰일 산업이 또 뭔가를 창출해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경제가 순환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서큘레이션이 돌아가면서 온기가 이게 주르르 퍼지는데 전시경제라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정부가 빚을 내고 그 어음을 받은 기업이 돈을 받은 것처럼 또는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뭐 중앙정부에 대해 은행을 빌리든 돈을 빌려가지고 경제를 돌리는 거죠. 어떻든 간에 빚으로 돌리는 거죠. 국가가 예를 들면 뭐 소위 얘기해서 채권을 발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누가? 그냥 은행이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 안에 있는 은행들이 독일 정부를 믿고 독일 국채를 사주고 대신 그 돈을 가지고 경제를 돌렸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은행은 파산하겠죠. 왜? 국가가 이제 그 돈을 갚지를 못할 테니까. 근데 독일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돈을 어떻게 갚는다? 서유럽을 점령하고 또는 이제 소련을 점령하고 해서 그걸 침략 경제죠, 말하자면. 약탈을 해서 이제 갚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서유럽을 점령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오히려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 프랑스를 관리하려는 행정비용만 더 많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점령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뭘 이렇게 약탈을 할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소위 얘기해서 프랑스 안에는 그런 돈 될 만한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들어갈 사람만 있는 거야. 사람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히틀러가 그때 아차 싶어서 다시 러시아로, 소련으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뭔가 자기가 돈을 이제 갖다 박은 것만큼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할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소련으로 진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정복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 실제로는 뭐냐면 다 돈을 빌려서 전쟁을 일으킨 거를 다시 정복을 함으로써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 돈이 회수가 돼야지만 이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살아남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킨 게임이죠, 치킨 게임. 그게 바로 전쟁의 전시 경제라는 거죠. 예. 그게 결국 빚의 경제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국가를 또 침공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근데 독일은 결국은 소련을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는 석유 있잖아요, 석유. 그 석유를 통해서 이제 그 빚을 갚아 나가겠다. 충당을 하겠다. 자기들이 결손 본 걸 충당하겠다 생각해서 간 거예요. 러시아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떻게 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곡창지대잖아요. 그리고 돈바스라든지 도네스크 여기가, 우크라이나는 웬만한 공업지대가 다 거기에 집중돼 있어. 실제로 거기가 상당히 부유한 동네예요. 돈바스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를 점령함으로써 나름대로 전쟁 전비를 거기서 충당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지역을 절대 내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걸 내놓으면 돈이 또 자기들이 쓴 전쟁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이제 점령하는 게 제일 좋은데, 실제로 이제 그건 불가능하니까 돈바스 도네스크만 이제 가져가겠다. 산업지대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여의치가 않은 거죠. 전쟁이 끝나야 뭐 이 산업도 돌리고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진 빚, 그것이 지금 다시 또 돌아와서 다시 어음으로 러시아 정부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결국은 현재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끝나느냐는 결국 뭐다? 돈줄이 어떻게 막히느냐. 결국 이 빚이 더 이상 정부가 빚을 낼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돈을 충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오면 그때가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게 전쟁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돈이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걸 단순히 현대전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전쟁도 그래 왔어. 여기서 우리가 현대전이라는 거는요, 2차 세계대전까지가 다 현대전이에요. 1, 2차 세계대전까지가 다 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머스킷총 가지고 사람들 떼져가서 돌아다닐 때가 그때가 근대전이고, 현대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다? 기계가 돌아가는 거야, 기계가. 기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가는 건 뭘 의미해요?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의미하지. 전쟁이라는 게 사람으로만 움직였으면 돈이 좀 덜 들어요. 왜? 결국 사람이 움직여서 사람이 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좀 덜 들어. 근데 진짜 돈이 많이 드는 건 뭐냐면 기계 만들어야 되고 기계 충당해야 되지. 그거 유지해야지,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은 결국 뭐냐면 기름 먹는 전쟁이고 돈이 드는 전쟁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돈이 결국 언제 다시 문제가 되느냐. 더 이상 정부가 돈을 빌려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이제 결국은 종전이 되는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현재 푸틴이 전쟁을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러시아의 전시 경제가 사실은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러시아가 이제 뭐 빚을 내 가지고 국민들 고용하고 또 군인들 징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이제 러시아 정부가 돈을 찍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돈을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해서 국민들이 재산이 다 녹아내리는 거지. 그런 녹아내리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직전에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만약에 돈을 찍어낸다. 그럼 러시아 경제는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돈을 빌려서 어떻게 부채를 지고 나중에 돈을 갚겠다 해가지고 그 돈을 빌린 돈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만약에 외부에서 우크라이나든지 이런 데서 돈을 끌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현재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영국도 지금 상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오길 바랬던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2년 전, 3년 전에 와서 이제 러시아가 한 1년 정도 이제 전쟁하고 2년 전 전쟁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과의 상태가 이제 빨리 오길 기대했는데 그게 좀 늦게 온 거지. 왜? 말 그대로 유가가 갑자기 폭등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푸틴이 지금까지 국가를 잘 정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가 그 부채를 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뭐 1년, 2년 정도 됐을 때는 러시아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오히려 전쟁으로서 유가가 폭등해서 전쟁 비용을 석유로서 대면서 계속 갔던 상황이야. 근데 이제는 그 상황도 좀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어려워지느냐?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석유를 뽑아내도 팔 데가 없어. 그리고 지금
중국이 봉쇄를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러시아 석유를 어디다 갖다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 잠깐은 이제 미국이 그 이란 전쟁하면서 러시아 석유를 잠깐 풀어준 적이 있잖아요. 그때 잠깐 이 석유를 판 적은 있어도 그 이후부터는 석유를 팔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고유가라 그래도 러시아가 뭐 잠깐 잭파를 터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전쟁 전체를 커버리지 할 정도의 그런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인 거죠. 네. 역부족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군인들 수당 주고 그리고 또 뭐 유족 연금 주고 이게 지금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몇십만 명, 거의 100만 명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은 거에 대한 또 돈을 지급하기로 했거든. 죽은 군인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이제 국민들한테 유족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또 엄청나. 뭐 하나 죽을 때마다 뭐 수억 원씩 주기로 한 거예요. 그게 뭐 100만 뭐 이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숫자인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개전할 때만 해도 그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제 돈이 덜 들었는데 이 죽은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서 이게 옛날 2차 세계대전 때는 누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현대전은 예전하고 또 틀려. 2차 세계대전 때하고 또 틀린 거야.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누가 죽었다 해서 나라에서 무슨 유족연금 주고 이런 게 없었는데 있다고 해도 되게 적었죠. 근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푸틴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한테 그런 돈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책정을 해준 거.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막 서로 막 지원을 하고 뭐 보통 뭐 군인들 한 명이 우리 같은 데 다 징병제잖아. 근데 러시아는 다 모병제인 거였던 거야. 네, 모병제. 한 명당 뭐 3,400만 원씩 받았대, 월급을. 응? 월급을 3,400만 원씩 받은 거야, 병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쟁 수행하면서. 또 죽으면 또 수억 원씩 뭐 유족연금 주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사람 징발해가지고 막 죽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북한이나 그러지 러시아는 안 그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신사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비를 써가면서 결국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해가지고 러시아까지 침공해서 결국은 바바로사 전투를 했는데 결국 져가지고 다시 결국 패망한 이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독일이 전쟁을 시작해서 그 돈을 회수하려고 프랑스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를 침공했다고 해서 그 석유라도 뽑아먹으려고 했더니 결국은 역공을 당해가지고 독일이 결국은 돈을 쪼들렸다가 결국은 이게 패망을 하는 이 상황이 결국은 러시아에도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이란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전쟁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쪽에서 비용이 더 든 게 아니라 전쟁을 당하는 쪽 이란이 오히려 지금 돈줄이 막히는 원래는 전쟁을 한쪽에서 더 전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베트남전 때처럼 그런 우를 범하는 꼴이 미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뭐 돈이 쪼들린다 이런 게 없거든. 네, 그런 게 없어요. 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건 토마호크 미사일이 아니야. 사람이 사람.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족에 대해서 뭐 돈 보상해 줘야 되고 또 하나 사람 죽은 것 때문에 뭐 저기 연금 줘야 되고 무슨 뭐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망자가 없다 보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돈이 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현대전은요. 인건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건비가.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탱크 뭐 이런 것도 돈이 많이 들긴 하지. 근데 진짜 돈이 많이 드는 건 사람이 사람.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사람 때문에 10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금 거의 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거고 미국은 사실은 전쟁을 수행해서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뭐니 미사일 이런 거 다 쏴도 죽은 사람이 지금 뭐 1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거지.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미국은 별로 돈이 안 들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들이 뭐 돈을 써가지고 무기를 사거나 이런 건 안 했지만 또 이란이 그렇다 해서 사람 죽었다 해가지고 걔네들이 뭐 유족연금 챙겨줬겠어요? 그런 건 없죠. 근데 이란이 뭐가 문제냐? 이란은 기본적으로 석유를 통해서 나라가 돌아가는데 그 석유를 다 막아버린 거야. 그 호르무즈 해역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뭐 돈을 들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오히려 돈이 더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돈을 써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돈이 쪼들려가지고 망한 건데 미국은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돈이 안 쪼들려. 왜?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네. 전쟁을 먼저 일으켰지만 단기간 전쟁을 돈이 안 드는 전쟁을 했으니까. 미사일 몇 대 쏘고 이거 가지고 전쟁이 돈이 많이 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네.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결국
전쟁이 현대전이라는 것은 돈의 전쟁이에요. 돈의 전쟁. 돈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돈줄을 누가 막느냐, 서로 교전하는 국가 중에서 어느 누가 돈줄이 막히느냐, 또는 내가 막지 않더라도 누가 막히느냐, 여기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나라 자체가 뭐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저는 걔네들이 스스로가 석유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걸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나는 더 신기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초창기에 미국한테 수입을 한 거예요. 왜? 미국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참여하면서부터 독일의 석유 수입이 막혀버린 거죠. 근데 미국이 참전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누구야? 일본이잖아. 일본이 진주만 봉습을 안 했으면요, 독일은 더 전쟁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에 이제 석유를 공급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전쟁 수양은 돈이고, 그 돈으로 사야 될 것이 가장 다급한 게 뭐냐면 바로 석유하고 인건비야. 근데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인건비는 별로 안 들었지. 2차 세계대전까지는 석유만 들었는데, 지금은 석유하고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요. 예. 이게 지금 현재는 관건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든지 또는 선거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그런 나라, 러시아도 대표적으로 지금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고,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독재 국가들 있죠.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돈줄, 대표적인 게 석유, 이게 막히면 그 나라는 끝장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 이란 전쟁은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돈의 전쟁이다. 현대전이라는 것은 돈의 전쟁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역시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